오늘 제목은 한국인은 누구인가? 이런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경에도 너희들이 성을 얻어도 너희의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양이 있겠는가?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짖었다고 그러시는데 1960년에 다시 말하자면은 2차 대전이 끝나고 유럽이 폐허화 되다시피 되었을 무렵에 유럽 서양 문명이 파괴되었을 뿐 아니라 황폐화된 마당에서 제일 문제가 되었던 것이 정신병이 유럽에 많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정신과 의사요 철학자인 칼 야스파스는 우리 김삼용 박사님이 베를린 대학에서 많이 읽으셨으라고 봅니다만, 칼 야스파스는 Was ist das Europa? 다시 말하자면 유럽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유럽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유럽의 방송을 통해서 장기간 강연을 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야스파스는 정신과 의사요, 나중에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되셔서 그야말로 야스파스는 당시의 불합화 정신을 정리하려고 애를 쓴 그런 분이라고 보이는데, 그야말로 나치가 그러한 유태인을 600만 명을 죽이고 유럽 문명을 파괴시켜버린 그 나치의 행위는 무엇이며 과연 유럽이란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한 걸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국에서, 오늘날 2003년이죠. 오늘날 한국에서 도처에 정신병이 창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문자 그대로 멀쩡하게 생기고 옷도 잘 입고 머리도 잘 빗고 직장도 잘 나가는데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그 사람이 미쳐 있다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이와 같이 집단적으로 정신병으로 되어가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또 한국인이 말하는 그런 정신병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define할, 재정립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 이래 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도 1960년 초부터 60년대부터 계속 미국의 정신병의 분류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신병 분류를 DSM이라 하는데 DSM 1에서부터 2, 3, 4까지 지금 현재 오고 있는데 곧 또 5가 앞으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미국도 이 정신병이란 어떤 병이냐, 미국에서 나타나는 정신병도 자꾸 변하니까 미국에 있는 정신병 의사들이 이 분류를 계속해서 몇 년마다 새로 하고 있고, 이 정신병에 대한 분류와 규정을 새로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오늘날 한국의 정신병은 뭐냐? 내가 말씀드릴 수 있다면은 여러 임상 경험으로 볼 때
누가 정신병자냐, 정신병은 뭐냐 할 때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를 적에 정신병에 걸려간다. 이렇게 나는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정신병은 시작되는 것이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정신병은 무엇을 두고 말하냐 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특히 인격이 통합되어야 되는데 통합되어야 되는데 인테그레이션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마음 속에는 감정도 있고 기억력도 있고 또 우리가 강의를 듣는 이런 지각도 있고 사고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모든 자기 마음의 기능이 통합되어야 되죠. 모든 기능이 통합되어야 되는데 마음의 통합이 깨어지기 시작하면은 정신병이 오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마음의 통합이 깨어지고 있으면은 다시 말하자면은 생각 따로 행동 따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면은 정신에 병이 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큰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과거 따로, 그 사람의 과거 따로, 현재 따로 놀면은 정신병이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욕망 따로, 욕심을 내는 욕심 따로, 또 걸어가는 이상적 세계 따로 놀면은 마음의 통합이 깨어지는 것이고 이런 현상이 오면은 말하자면 정신병은 오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 미국에 있는 서양 학자들은 생각과 아이디어, 생각과 감정이 분리되는 것이 정신병이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생각하는 거하고 감정이 분리되면은 예를 들 것 같으면은 가을이 되면은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고 귀뚜라미 우는 걸 볼 때 기분이 좋나요, 나쁘나요? 보통 좀 슬프죠. 그리고 아까 김 학장님이 노래 부를 때 가만히 들어보면 그 노래의 의미는 기쁩니까, 슬픕니까? 슬픈 노래입니다. 아차 하면 북만산천으로 가고, 그렇죠? 봄아 말이죠. 그러면 그런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웃음이 나온다면 그거는 생각과 감정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웃는 생각이 들면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병이라는 것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자기의 인격의 통합이 안 되고 자연히 현실이라 하는 말만 가지고도 한 100시간 얘기를 해야 되지만 현실에 진단도 안 되고 현실을 알 수도 없고 현실을 당면도 못하고 이렇게 됨으로 해서 점점 현실에서 떠내려가는, 현실 적응을 못하고 현실에서 이탈되어서 떠내려가는 현상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떠내려가면 어디로 갑니까? 현실에서 떠내려가면 환상의 세계로 빠지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직장에도 못 나가고 결과적으로 보면 저 강화도에 있는 섬으로 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정신병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정신병이라는 것은 갈등 심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갈등, 컨플릭트, 갈등. 그래서 마음속이 고요한 호수와 같아야 되는데 정신병이 오면 하루에도 화가 났다가 또 희망이 솟다가 그 다음 또 억울하다고 그러다가 각종 마음속에도 갈등이 오고 또 이웃 사람하고도 조그마한 일로 가지고 막 싸우고 왜 또 이렇게 치우는 것을 여기다 버려놨느냐고 또 싸우는 사람 이렇게 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정신병에 따라오는 현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 야스파스도 2차 대전 후에 유럽은 뭐이냐 물은 것처럼 오늘날 한국인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정신병 현상이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오늘날 한국 사회에는 정신병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한국 사회에서 볼 것 같으면은 예를 들면 한이 없습니다만은 제일 이 현상이 송두율 현상입니다. 송두율인가요? 열인가요? 송두율. 독일의 사회학자라고 하는 송두율 놓고도 이 송두율이라는 사람은 북한의 김정일이 정권의 무엇이죠? 정치위원 후보죠. 노동당 후보 몇입니까? 23위? 그렇다고 황장엽 씨가 이미 말씀을 했고 이런 사람이고 또 송두율은 글을 썼다 하면 대한민국 욕은 다 했고 또 그 다음 글을 썼다 하면 독일에 학자들을 모이고 이래가지고는 한국 학자를 주로 부르죠만은 그래가지고 김정일이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 또 우리가 통일을 할 적에 김정일을 반드시 제거해서는 안 된다. 민족이 중요하다. 또 김정일 나라를 우리가 서울에서 매도할 게 아니라 김정일 입장에서 봐야 된다. 소위 내재적 비판론이라는 이런 걸 만들어내 가지고 1급 간첩에 참 해당되는 사람을 놓고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서 어떤 짓이 일어나고 있나 하면은 송두율 놓고 어떤 짓이 일어났나요? KBS가 어떻게 했나요? 예? KBS가 텔레비 방송을 통해 가지고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송두율에 대해서 장장 몇 시간 방송을 하고 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송두율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래 했다고는 하지만은 한국 사회가 분열되고 있는 좋은 증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예가 한두 가지가 아니겠습니다만은 특히 정치권을 볼 것 같으면 오늘날 정치권이라는 것은 한국의 정치권이 주로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국리, 민복을 다뤄야 될 때가 정치권인데 그래서 나라에는 이롭게 하고 백성들을 복을 갖다 주도록 해야 되는데 오늘날 정치권은 어떠냐? 채도수리부터 시작해서 채도수리가 얼마를 먹었다고 그랬나요? 예? 뭐 11억, 100억, 150억. 요새는 유행처럼 억이 나오는데 우리가 벌려고 하면 천년을 벌어도 못 벌 돈을 한 자리에 앉았다 하면 먹고 있고 또
또 이 채도소리가 먹었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노 대통령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예? 아니 재신임 받기도 전에 저 회의하다가 눈앞이 캄캄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재신임을 받겠다 해놓고 한나라당은 얼씨구 되었다고 재신임 하자고 이제 나오니까 이번에는 또 한나라가 먹었다고. 한나라가 누가 또 한테 먹었나요? 최도농인가 그 사람이 또 저 100억을 또 억이래 뭐 전부 다 억이요. 그래서 이걸 주차장에서 받아가지고 가서 그야말로 마피아들이 하는 짓이지 미국에서는. 그걸 해서 갔다가 또 다른 차가 와서 싣고 가가지고 누가 썼는지는 모르고 이런 짓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볼 때 또 이 돈을 왕창 받아가지고 정치인들은 전부 겁도 없이 받고는 어디다가 썼는지는 모르고 영수증도 없고 그래서 예, 그야말로 국리민복이 아니라 뭐 국망 나라는 망하게 하고 민복이 아니라 만복 자기의 배는 가득 채우는 그러니까 국망 만복 현상이 한국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볼 적에 과연 한국에 가는 길이 어디며 개인적으로 봐도 그래. 정치가 돌아가는 걸 봐도 그래. 그래서 그야말로 멀쩡한 사람도 미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현상이 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 보고 있는데 어째서 이런 현상이 오는 것인가? 어째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학자들도 이 얘기를 해. 또 여러 사회평론가들이 무슨 조선일보의 김대중 논설위원인가요? 그 사람도 얘기를 해. 이래 하는데 과연 오늘날 한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사람들은 모두 미칠 지경이고 가정은 지금 계속 이혼하고 있고 두 쌍 중에 한 쌍은 이혼을 해. 또 가정부분에 가보면 늘 말씀드린 것처럼 양쪽에 그 남자 여자의 변호사가 가방을 들고는 줄을 쫙 서 있습니다. 요새 가보면.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도 내가 가정부에 조정을 할 때 이쪽 당사자 변호사가 아이고 조정장님 선생님 이거는 도저히 해도 안 됩니다. 저렇게 상대가 나쁘니 안 된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길래 내가 그 변호사를 혼을 냈어요. 당신이 원래 그래 화를 잘 내는 사람이냐고 그랬는데 여하간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확실한 현실인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오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한국인의 한의 심리와 관계가 있다. 이렇게 나는 봅니다. 한국인의 한의 심리와 관계가 있다. 이렇게 나는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자세한 것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연구를 해보면은 지난 40년간 내가 많은 한국인 환자를 보고 또 가정법원에 36년간 조정을 해보고 또 사회병리 연구를 해볼 적에 한국인의 한의 심리가 어째서 오늘날 이런 미치게 만드는 데까지 왔나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자세한 얘기는 차차 하겠습니다만은 결론부터 단적으로 말하면은 내가 볼 때는 한국인의 1800년부터 1900년까지 다시 말하자면 19세기죠. 19세기. 19세기에 있어서는 한국인은 마음속에 한이 가득 쌓인 시대라 나는 이렇게 봅니다. 1800년에서 1900년 대체로
19세기까지는 한이 쌓인 그런 시대다. 이렇게 보고 있고, 20세기, 1800년, 19세기, 1800년부터 1900년까지는 어땠느냐? 가보자. 1900년부터 2000년까지는 어떻게 됐냐? 이는 딱, 한 반을 나누어서 1950년까지를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1950년까지, 다시 전반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910년에 나라가 망하고 1945년에 해방이 되고 1950년에 6.25가 나는데, 이 전반부는 엄청난 민족적 상처를 받는 시기로 봐요. 다시 말해서 한어 심리에 상처를 받은 것이라고 봅니다. 한이 상처를 받은 시기다. 1950년, 대충 한 50년대까지는 한국인의 고요한 한이 집중적으로 상처를 때리받았다. 마치 어린 아이가 5살 때 어머니가 보침을 싸고 집을 나갔거나 7살 때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와서 술병을 던졌거나 10살 때 또 집에 불이 나서 망했거나 이런 상처들이 훗날 노이로제를 가져오듯이 우리의 1900년에서 2000년 전반부는 상처가 쌓여서 한국인의 한을 변질시키는데 다시 말하자면 참지 못하는 한으로 만드는 것이다. 참지 못하는 한으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나라는 빼앗겨, 유교는 터져, 또 이런 걸 겪으면서 한을 전에는 춘향이여 한인이 고요하게 있었는데 이런 건세사 이 전반부는 참지 못한 한이 되고 후반부 대체로 1950년대 특히 60년대부터 박정희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참지 못하는 한을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는 한을 그대로 두면은 한이 터지니까 한이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기 때문에 한이 아주 완전히 주전자에 물이 끓어서 주전자 뚜껑이 날아가듯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박정희가 받아가지고 뭘 했나요? 박정희가 받아가지고 뭘 했나요? 예? 한풀이를 했는데 가난의 한풀이를 한 것입니다. 가난은 한풀이. 박정희 이후에 전두환 노태우까지를 가난의 한풀이 시대라 보면 됩니다. 어쨌든 박정희 이래 한 것은 가난의 한풀이 운동이다. 이렇게 보고 또 늘 내가 하는 말이지만은 그 가운데 박정희가 이 민족을 오로지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참으로 박정희는 당군왕금 이래 가장 위대한 정치가라고 윤치영 선생이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어떤 국회의원이 듣고 윤치영이를 당군왕금 이래의 아부꾼이라고 말했는데 그 국회의원 말이 맞질 않아요. 윤치영 선생 말이 맞습니다. 당군왕금 이래 애국자인데 그래서 무에서부터 오늘날 이렇게 버젓이 다니고 내가 확실히 알아요. 58년 9년에 내가 미국에 가보니까 한국인을 무시하기 짝이 없어. 그러다가 근대화 할 적에 보니까 벌써 공항에 내리면 런던이고 어디고 내리면 와가지고 한국서 왔냐 그러고 무역할 게 없냐 하고 친절하게 해요. 그래서 박정희야말로 위대한 가난의 한풀이 운동을 했고 그 다음에 김영삼까지는 뭘 했나요? 김영삼, 김대중 씨는 뭘 했나요? 민주화인데 이거는 무슨 한풀입니까? 짓밟힘의 한풀이.
늘래 하는 소리긴 합니다. 예, 그래서 한은 욕망을 참은 기대해서 욕망은 8만 4천 가지 욕망이 있는데 제일 큰 욕망은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경제적 욕망이에요. 그 경제적 욕망을 푼 게 박정희고 또 남한테 억압 안 받고 갈세 안 받고 살자 하는 게 민주화. 이게 김대중, 김영삼의 민주화 운동이었었는데 그 짓밟힘의 한풀이. 그래서 1900년에서 2000년 동안 20세기는 한풀이의 시대라고 나는 봅니다. 한풀이 시대. 예, 그래서 이 한풀이 하는 과정에 이 과정에 나는 병이 온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 오늘날 이렇게 집도 지어놓고 자동차도 타고 다니고 냉장고도 넣어놓고 또 냉장고 속에는 햄도 좀 들어있고 그래도 들어가면 어딘가 불안하고 어딘가 또 화가 나고 또 조금 얘기하다 보면 싸움이 곧 나고 이런 현상은 물질적으로는 이렇게 해나간 것이 사실이고 이거는 한풀이는 잘 했는데 한풀이 과정에 온 부작용들 때문에 한국 사회가 미치게 됐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